어제 저녁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혈당이 갑자기 140이 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혈당계 숫자만 보시는데 사실 그 숫자 뒤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당대사와 췌장 기능을 연구해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혈당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오르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약을 전혀 늘리지 않고도 수치가 싹 내려간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비결이요?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췌장을 살린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64세 김정화님, 3년 전만 해도 약 2알씩 드시며 한숨 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을 전혀 안 드시고 공복 혈당이 95로 안정돼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췌장이 다시 일어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혈당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췌장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혈당은 결과고 췌장은 원인입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 결과만 쫓아가면 평생 약만 늘어납니다. 혈당은 줄이는 게 아니라 췌장을 쉬게 해야 내려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면 그때는 이미 췌장의 60% 이상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췌장을 지키면 3개월 안에 수치는 물론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심지어 전문가들도 잘 안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 한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밥은 줄였는데도 수치가 오르고 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췌장이 지쳐간다는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약보다 췌장을 먼저 살려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혈당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췌장이 아직 살아있느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걸 살릴 마지막 기회예요.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69세 김순자님이었어요. 진단받은 지 2년 아침마다 혈당기 숫자가 오르내리니까 이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하나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김순자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식단도 조심하고 걷기도 매일 하는데 수치는 그대로였대요. 아니, 오히려 조금씩 오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제가 검사표를 보니 공복 혈당 130, 당화 혈색소 7.1이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았지만 췌장 기능 검사를 해보니 아직 65%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췌장이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관리하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끊을 수도 있어요. 김순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그동안 노력해도 안 됐는데 갑자기 약을 끊을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순자님은 그날부터 3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여 단백질과 채소로 채우고 매일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20번씩 하셨죠. 딱 3가지예요. 복잡한 식단표도 없고 헬스장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신 겁니다. 처음 한 주는 정말 힘드셨대요. 속이 허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밤에 배고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김순자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3주가 지나자 아침 수치가 1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순자님이 전화하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진짜 내려갔어요. 3개월 뒤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 95, 당화 혈색소 5.5가 됐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약은 자연스럽게 끊었습니다. 김순자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박사님, 숫자가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이런 변화는 절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췌장이 아직 살아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말이죠. 비결은 꾸준함과 타이밍이에요. 한번 늦으면 췌장은 금세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췌장이 되살아난 분들의 공통점, 즉 췌장을 살리는 5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밥빵, 면, 떡 같은 음식이 들어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쏟아내며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사마다 췌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밥 한 공기를 드실 때마다 췌장은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루 3끼 다 밥을 드시면 췌장은 하루에 3번 마라톤을 뛰는 셈이에요. 이걸 365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치죠.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20%만 줄여도 공복 혈당이 평균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면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는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났던 66세 이명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명자님은 평생 밥을 많이 드시던 분이었어요. 밥 3공기는 기본이었죠. 그런데 그걸 2공기로 줄이고 그 대신 달걀 2개와 채소를 추가하셨습니다. 처음엔 허전하셨대요. 밥이 적으니까 뭔가 식사를 안 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2달 만에 혈당이 125에서 97로 내려갔어요. 단순히 밥 한 공기를 줄인 것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밥 한 공기를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를 늘려보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넣어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고기도 괜찮아요. 삼겹살만 아니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일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당분이 많아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건 당분이 정말 많아요. 식후 간식으로 과일을 드시기보다 식사 대용으로 조금만 드세요. 요즘 식탁에서 탄수화물 비중 얼마나 줄이셨나요? 하루 종일 먹으면 췌장은 쉴 새가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먹으면 췌장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겁니다. 공복 시간을 확보하면 그 시간 동안 췌장이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에요. 한국대사연구소 조사에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한 그룹의 인슐린 저항성이 30% 개선되었습니다. 30%라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죠. 이건 약으로도 얻기 힘든 수치예요. 70세 정미용님은 저녁 6시 이후 금식을 지키며 3개월 만에 약을 줄이고 혈당이 95로 안정됐습니다.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냥 먹는 시간만 조절하신 겁니다. 처음엔 12시간 금식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8시에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드시는 식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는 시간이 8시간이니까 깨어있는 시간 중 4시간만 참으면 되거든요. 익숙해지면 14시간, 16시간으로 늘리면 됩니다. 저녁을 7시에 드시고 다음날 아침을 11시에 드시는 식이죠. 아침을 조금 늦게 드시는 겁니다. 공복에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물 한 잔과 단백질 간식을 약간 추가하세요. 몸이 적응해야 효과가 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이 적응하는데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췌장은 얼마나 쉬고 있나요?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이 안정되고 췌장이 부담을 덜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혈당을 자동으로 잡아먹어주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도 근육이 흡수해버립니다. 근육이 적으면 혈당이 혈관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서 근육량이 1kg 늘면 공복 혈당이 평균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근육 1kg만 늘려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2kg, 3kg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68세 박영철님은 매일 의자 스쿼트 30개씩 하며 당화혈색소를 8.2에서 5.9로 낮췄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었어요.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하루 30분, 아침엔 스쿼트 10개, 점심 후엔 팔굽혀펴기 10개, 저녁엔 계단 오르기 10회씩 꾸준히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 필요 없어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벽을 짚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 다리 근육 얼마나 써보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긴장하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게 주요 역할이거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 도망가거나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자동으로 혈당을 올려주는 겁니다. 대한심신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10분 명상 습관을 가진 그룹은 혈당이 평균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단 10분만으로도 말이에요. 약으로도 이렇게 확실하게 떨어지기 어려운데 명상만으로 이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65세 윤미숙님은 잠자기 전 10분 명상을 실천하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숨만 쉬신 겁니다. 눈을 감고 코로 5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내쉬세요.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잡념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혼자 사귀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누구든 좋습니다. 오늘 마음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셨나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췌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과로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소용없어요. 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당뇨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2배예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잠을 줄이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69세 장미라님은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으로 패턴을 고정한 뒤 혈당이 130에서 100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꾸셨어요. 자기 2시간 전엔 음식과 휴대폰을 멀리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는 휴대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중 콧골이나 잦은 각성은 수면 무호흡 증상일 수 있으니 의심되면 검진을 받아보세요. 이걸 방치하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자도 잔 게 아니거든요. 어젯밤 췌장이 충분히 쉴 만큼 주무셨나요? 이 5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달씩 단계별로 실천하면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실제로 이 원칙들을 생활에 녹이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은 갑자기 회복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금씩 꾸준히 쉴 시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패 패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첫날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겁니다.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3일을 못 갑니다. 초반부터 식단과 운동을 동시에 바꾸면 피로가 쌓이고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수없이 봤어요. 의욕 넘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다가 2주 만에 지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분들 말이에요. 한개월 차엔 식단 조절만 집중하세요. 밥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것, 그것만 해도 혈당이 내려갑니다. 운동은 아직 안 해도 돼요. 일단 식단부터 몸에 익히세요. 2개월 차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세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 16시간까지 늘려가세요. 이때쯤 되면 식단은 이미 습관이 됐을 겁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을 추가해도 부담이 덜해요. 3개월 차엔 운동을 추가하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습관이 됐으니 운동 추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실천하고 계신가요? 공복 시간에는 물 한 잔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공복감도 덜 느껴집니다. 물이 배를 채워주는 효과도 있고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췌장을 부드럽게 깨워줘요. 밤새 쉬었던 췌장에게 이제 일할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커피나 달달한 차는 인슐린을 자극해 췌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블랙 커피는 괜찮지만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셔야 해요. 믹스 커피도 당분이 엄청 많습니다. 공복 시간에는 미지근한 물, 보리차, 허브차 정도만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 후 찬물 한 잔은 췌장에 시동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새 쉬었던 췌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거예요. 하루에 물 8잔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2잔, 점심 전후로 3잔, 저녁 전후로 3잔 이런 식으로 나눠 마시면 부담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췌장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첫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췌장 관리의 성공률은 가족이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식단을 바꾸면 금세 지치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가족이 같이 하면 습관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가족이 함께한 경우가 혼자 한 경우보다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았어요. 그만큼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당신만 따로 밥 해줄 순 없어. 이런 말이 반복되면 실패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실패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족의 반대나 무관심 때문이었어요. 배우자가 비협조적이면 정말 힘듭니다. 가족에게 지금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세요. 같이 야채 반찬 늘리고 간식 줄이고 늦은 저녁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건강한 식단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도 나이 들면 똑같아질 거야. 지금부터 같이 관리하자.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십니다. 가족 식사 시간을 함께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온 가족이 함께 금식하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누군가 야식 먹고 싶을 때 서로 말려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식탁, 지금 누구와 함께 바꾸고 계신가요? 췌장 회복의 핵심은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췌장 속 지방의 양입니다. 살이 빠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면 오히려 혈당이 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체중이 줄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이 빠진 건지 근육이 빠진 건지가 중요해요. 근육이 빠지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빠른 체중 감량은 위험합니다. 췌장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5kg씩 빠지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빠진 걸 수도 있어요. 3개월에 5kg 이내로 천천히 줄이세요. 주 2회 체성분을 확인해 근육량이 유지되는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동네 약국이나 헬스장에서도 체성분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체성분 검사를 하면 체지방률, 근육량, 내장 지방 수치를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내장 지방 수치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췌장 주변에 쌓인 지방을 반영합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췌장 기능도 좋아져요. 여러분은 체중보다 췌장 지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췌장 회복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70점짜리를 꾸준히 하세요. 100점을 3일 하는 것보다 70점을 3개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완벽주의는 적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실수하면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며칠만 잘하다가 포기하는 건 100점짜리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완벽주의가 오히려 실패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밤 오늘 잘한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식단을 지켰든 간식 한 번 참았든 그 기록이 꾸준함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성공을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 겁니다. 그 뿌듯함이 다음 주를 계속할 동력이 돼요. 오늘 췌장을 위해 잘하신 일 한 가지 적어보실래요? 이렇게만 해도 췌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수치가 안정되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당뇨는 평생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췌장이 살아있으면 혈당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수백 명을 봤어요. 정말로 가능합니다. 둘째, 핵심은 혈당이 아니라 췌장입니다. 췌장이 지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췌장을 쉬게 해주면 약 없이도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원인을 고쳐야 결과가 바뀝니다. 셋째,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느냐, 한 달 뒤에 미루느냐. 그 차이가 5년 뒤에 췌장 건강을 갈라놓습니다. 1년만 늦어도 회복이 훨씬 어려워져요.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하루 3끼를 다 드시던 분이 저녁 한 끼만 줄였을 뿐인데 2달 만에 수치가 안정됐고, 밤마다 잠을 설치던 분이 숙면을 지키자 혈당이 자연히 내려갔습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던 분이 하루 의자 스쿼트 30개만 했는데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힘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췌장은 점점 기름이 차오르듯 무거워집니다. 췌장에 지방이 쌓이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밥 한 숟가락 덜고 간식을 한 번만 참아도 췌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밥 반 공기 줄이는 것, 저녁 6시 이후 안 먹는 것, 하루 30분 걷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췌장에게 하루 한 끼의 휴식을 주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의 혈당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분들은 모두 결과를 바꿨습니다. 약을 끊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혈당 재는 게 두렵지 않게 됐어요. 수치 확인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여러분의 췌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한 끼의 휴식으로 시작해보세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꾸준히 실천하면서 다시 건강한 혈당으로 돌아가 봅시다.